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구청에서 잇따라 빠져나가고 있는 상가, 남구청의 무리수와 자산관리공사의 안일한 태도가 화를 불렀습니다. 전남의 한 지자체가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의상실에서 손선풍기를 구입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황당한 행정 고발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정전이 발생해 1시간 40분 동안 국제선 항공기 출발과 도착이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남구청에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상인들은 빠져나가고 구청과 자산관리공사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오늘은 더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그동안 오간 계약서와 공문들을 통해 추진 과정을 살펴봤더니 남구청의 무리수와 자산관리공사의 안일함이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남구청사 이전 추진 당시 남구청은 백운광장 쪽에 새 청사를 만들면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역시 22년간 건물을 위탁받아 임대료를 받으면 남구청의 공사비를 전혀 받지 않아도 7억 원의 순이익까지 생길 거라는 낙관적 예측으로 논리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장밋빛 청사진은 청사 첫 임대율이 6%를 간신히 넘기며 나쁘끄러운 낙관으로 드러났고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청사가 잘 안 되니 더 난처해진 쪽은 남구청이었습니다. 남구청은 전임 청장 시절인 지난해 쇼핑몰 업체인 광주 메가몰에 건물 임대를 전담시켜 단숨에 공실료를 제로로 만든다는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때 공실료 65%였는데 임대사업 100%가 완료된 그 계약서까지 이렇게 자산공사에서 받은 입장에 굉장히 좋아하셨죠. 대신 조건이 많았습니다. 24억 원을 들여 민원실을 구청 밖으로 빼줘야 했고 16억짜리 에스컬레이터도 지어야 했지만 남구는 속도를 내 추진했습니다. 광주 메가몰이 촉박한 일정 등으로 인한 경영난과 잦은 일정 변경으로 리스크가 크다며 입점을 포기하자 출장까지 가며 붙잡았습니다. 청장님도 이제 실장님도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우리가 다시 진짜 그림을 만드는 상당히 부담돼.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급했던 남구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문을 자산관리공사에 보내게 됩니다. 광주 메가몰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남구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공문입니다. 만약에 이 재정 마련이라는 공문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강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3차례, 4차례 했습니다. 이 임대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우리 남구청이 져야 될 부담은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 대목 등을 빌미로 남구가 모든 책임을 지라고 주장합니다. 남구청은 그러나 광주 메가몰 계약으로 인한 위험으로 한정해야 하며 애초에 임대 사업을 제한하고 위험 부담을 설명해주지 않은 공사가 문제라며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캠코 입장은 그 남구의 문서 자체로 이미 그 효력 자체를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첫 단추를 잘못 깬 남구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책임 있는 수습은 뒷전인 채 공문 전쟁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사이 사태는 예견된 파국을 맞이한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곳에 대해서 추가로 지방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유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전과 농어촌 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빛가람 혁신도시. 5년 만에 인구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이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남도도 유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일단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예술, 해양 분야 등 4개 부문을 핵심으로 정해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관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기관 위주로 정부 쪽에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전남도는 이전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필요하다면 빛가람 혁신도시처럼 광주시와 공동유치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이미 추진해온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국립심내혈관 질환센터 등 조선해양, 건강보건, 농수산, 문화체육 분야의 20개 기관 유치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남도에 실익이 있는 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을 지핌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곧바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분류 작업에 나서면서 전국 시도 간 공공기관 유치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가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나눠줄 손 선풍기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산 곳은 의상실이었고 가격은 시중가보다 비쌌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의상실은 간부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7월 말 진도군이 취약계층에게 나눠준다며 구입한 작은 손 선풍기입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 모두 800여 개를 900여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저 8,000원 초반대인 상품을 12,000원씩에 계약한 겁니다. 계약을 맺은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황당하게도 학생 교복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의상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진도군청의 간부공무원 한모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형님 잠시만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 저는 잘 몰라 살 말이 없어요. 아니 발주를 하셨잖아요. 납품을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도군은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부공무원 부인의 가게인 줄 알고 있었지만 계약과는 무관하고 의상실 사업자 등록증에 잡화가 포함돼 있어 하자도 없다는 겁니다. 진도군의 홍보물품 제작업체는 10여 곳, 전문업체에는 정보조차 주지 않고 상관 부인의 의상실에 먼저 사업을 제안했는데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습니다. 전 광고사를 다 검토해가지고 그럴 시간은 사실 되게 부족했던 거고 손을 먼저 잡았는데 거기가 뿐이고. 이렇게 납품된 수백 개의 손 선풍기는 읍면 무더위 쉼터 등에 비치했다고 했지만 더위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꽃이 안 쓰죠. 더웠는데. 몰라. 약게 생겼구나. 진도군이 수의계약으로 손 선풍기를 구입한 예산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내려보낸 특별 교부세 1,550만 원에서 지출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입출국 수속이 중단되고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과 도착도 지연됐습니다. 청사 에어컨마저 꺼져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렸는데 비상 발전기마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선 항공사 발권 카운터의 컴퓨터들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실내 등은 물론이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아 승객들은 손 선풍기와 부채질로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전체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도착했는데 일단 공항 문이 안 열렸습니다. 게이트가 전부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출구가 저쪽만 이렇게 입장을 한지 알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에어컨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오전 11시 20분 도착 예정이었던 여객기는 입구 통로 등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계류장에서 30분 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오후에 중국과 러시아로 각각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 2편도 잇따라 20분에서 1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돼 승객 3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방송 안 하고 뭔가 뭘 깜깜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안공항 측이 밝힌 정전의 원인은 선로 중간에 설치돼 전류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변류기의 합선입니다. 정전 이후 작동한 비상발전기는 선로 이후에 설치돼 있어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체 안에 어떤 선로상의
장비가 고장났다. 그러면 전력선 공급 선로가 하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임시복구로 전기 공급을 재개한 무한공항 측은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대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지역의 대형 병원들이 파업에 들어가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은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진료 차질은 없는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라! 간호사와 진료지원 등 병원 핵심 인력이 포함된 광주 기독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독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지난 7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 측의 불성실한 자세로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무리 없이 운행될 계획이지만 외래진료와 병실 업무에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이 되죠.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어떻게 협상을 해가지고 빨리 다시 치료를 재개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노사는 4가지 쟁점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10여 명 규모의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 신규 간호사의 업무 숙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병원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다른 요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다시 찾고 싶고 취업하고 싶은 병원, 자긍심 높은 병원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병원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주 52시간 근무 문제와 인력 충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주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 지부의 파업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12일에는 전대조대가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 14일에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지부나 강주시립요양병원 지부도 연이어서 파업할 것입니다. 기독병원에 이어 또 다른 대형 병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카 소녀를 성폭행하고 학대한 50대 남성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본인도 친손주를 키우는 입장이었는데 조카 소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59살 이모 씨가 자신의 조카 손녀인 여중생 A양을 처음 성폭행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부모가 사정이 생겨 손녀인 A양을 돌봐주던 외할머니이자 자신의 누나가 없는 틈을 노렸습니다. 이 씨 본인도 5살 친손주가 있었는데 A양에게 이 아이를 돌봐주러 집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A양을 강간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돼 그동안 성추행과 성폭행 미수를 반복하다 지난 6월 또다시 이 조카 소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건을 이용해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이 폭행 사건으로 A양을 상담하던 아동 상담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강간과 아동학대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겨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로 현재는 식구들과 격리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2차례나 침수 피해를 입은 백운광장 일대에 대해 이달 안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작해 내년 장마철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백운광장에서 봉선동 모 신협까지 505m 구간에 너비 2.5m, 높이 3m짜리 하수관 2개가 시공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오페라단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작품을 올립니다. 케이프타운 오페라단은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조지 거슈윈이 작곡한 포기와 베스라는 작품을 공연합니다. 조지 거슈윈의 첫 오페라 작품이자 대표작인 포기와 베스는
재즈와 클래식의 성공적인 결합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이 공연용 AI 로봇을 개발해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때 야외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스트, 광주과학관 등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고, 이 가운데 하나로 공연용 소형 AI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과 예술의 융합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설치 기준을 완화한 조례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난달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보성군이 설치 기준을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 이격 기준을 올해 초 500m에서 200m로 완화한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지만 불과 반년 만에 종전대로 500m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해 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와 별도로 태양광 시설을 추진할 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세부 시행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전남에서는 월출산과 한려해상, 내장산 등 12개 국립공원에서 오는 13일부터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내 음주 단속은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2차례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가 청년 창업과 취업 윈윈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 창업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광주시는 총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10월부터 2년간 청년 창업 기업에 취업하는 구직자들의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서 창업한 지 2년 이상, 5년 이내인 창업 기업으로 기업 대표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청년 구직자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자만 해당합니다.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고 김남주 시인의 기념홀이 모교인 전남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주 기념홀 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는 7일 전남대학교에서 출범식과 함께 보고회를 열고 기념홀 건립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건립 기금을 모금해 인문대 1호관 강의실에 고인의 문학적인 자취를 담은 기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선 교육청과 협의기간이 필요한 만큼 제안서 제출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